네, 46번부터 시작합니다. 키워드는요, 우주 팽창, 이제 빅뱅 이론 있죠. 그 내용과 우리 은하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추가 보충하고, 외부 관학하는 개념, 우주 탐사서, 인공위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 3개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번, 21세기 우주 탐사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3번, 왜 이제 우주 탐사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가?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요,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은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은하 중에는 외부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건데, 전부 다 우리 은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은하들은 우리 은하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은하 중에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있죠. 안드로메다. 개념이 뭐 안드로메다로 갔니? 이런 표현 이제 쓰잖아, 그지? 이게 외부 은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은하들끼리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모형으로 설명하자 이건데, 그 모형이 1번, 2번, 3번 스티커를 풍선에 붙여가지고 불어보는 겁니다. 후 불어보면요. 자, 고무 풍선을 약간 불었을 때 각 번호 사이에 거리에 잠깐 보세요. 2, 4, 3이죠. 크게 불었을 때는 확 늘어났죠, 그죠? 뭐 좁혀지는 거고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자, 해석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선 부피가 커질수록 번호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멀어진다. 그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 우주도 팽창할수록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뜻이죠. 자, 더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주 팽창, 기본 이론 잠깐 볼 건데요. 여기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주가 팽창할수록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 아무리 팽창하지만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하고요. 밀도란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일정하니까 분모만 커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밀도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단열 팽창이거든요. 네. 안에 이제 열이 있으면 그 열이 공간을 미는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내부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감소하는 것이죠. 우주 온도는 영하 269도, 270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만큼 차갑습니다. 요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주 팽창에 관한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주의 중심이 없는 게 우주 팽창 이론입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주 중심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단골 문제니까. 다음 2번,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합니다. 네. 어떤 것은 좁아지고 어떤 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균일하게 다 팽창하는 것이죠. 3번, 팽창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작아집니다. 거꾸로 돌리면 결국 한 점에서 모인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4번, 즉 138억 년 전에 고밀도인 한 점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이후로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이 이론은 바로 대폭발 우주론, 여러분이 아는 빅뱅입니다. 그죠? 그 이상의 내용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면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3번은 우주 탐사의 역사와 성과인데, 요거는 순서를 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1957년도에 소련에서 이제 미국과 어떤 체제 전쟁을 하죠, 그죠? 우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이 인공위성 이름이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스푸트니크 1호가 나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게 바로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는 점. 요거를 꼭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폴로죠. 드디어 이제 달을 점령하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폴로 11호 쏘아 올립니다. 물론 그 전에 10호도 있었거든요. 얘는 특징이 인류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한 거죠. 다음, 이제 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 뒤에 있는 행성까지 보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이저 2호가 천왕성과 해왕성을 통과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1989년도에 탐사선이죠, 탐사선. 현재 2025 기준으로 보이저 2호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다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요거는 인공위성인데 지구에서 뺑뺑 돌고 있어요, 위성처럼. 요거는 역할이 우주망원경입니다.
지구 안에서 이제 목성이라든지 토성을 관찰하면요, 좀 뿌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가 없는, 어떤 먼지가 없는 그 지구 밖에서 망원경 설치하고 그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굉장히 깨끗한, 예, 물질이라든지 어떤 장면이 관측되거든요. 이 녀석 덕분에 우리가 과학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신식으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2012년도에 큐리오시티라는 어떤 탐사선을 하나 이제 만들고요.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자동차 크기 로봇이라 하는 거 지금도 계속 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뉴 호라이즌스호라고 있는데 이것도 2015년도에 쏘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최초로 명왕성을 근접해서 통과한 녀석이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명왕성을 조금 상상 속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그럴 것이나 추측으로 많이 명왕성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담겼었거든요. 예, 요걸 계기로, 예, 명왕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정 보완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커 탐사선, 예, 좀 최근 거죠. 요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얘가 역할이 뭐냐면요, 태양 대기권에 진입한 최초의 태양 탐사선입니다. 우리가 태양 근처에 탐사선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잖아. 태양 근처에 가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얘가 그걸 하고 있다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순서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다음 4번째입니다. 우주 탐사선 뭐 목적이 있겠죠. 왜 하냐 이거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우주에 대한 이해, 지적 호기심 충족하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 관련 지식, 정보로 지구 환경 생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지? 그죠? 지구가 좀 있으면 이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하나 개척해야 되는데 그게 화성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다음, 우주기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예, 뭐 밑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우주선에 보내기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들 중에서 유용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요. 첫 번째, 인공위성 안테나죠. 근데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냐? 안경테에 만든 데 쓰입니다. 인공관절, 예, 형상 기억 합금을 소재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 재료가 있죠. 요거는 골프채하고 의족, 티타늄 가지고 만든 건데, 예,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사진 촬영 기술을 한번 보세요. MRI하고 CT가 병원에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예,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 우주복, 기능성 옷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주 춥잖아요. 근데 그 기능성 옷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다음 그 외에 동결 건조식품, 예, 그막 영하의 온도에서 승화시켜가지고 건조시키는 그런 기술들, 정수기 전자레인지가, 네,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아래의 문장에서 말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합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죠. 네. 이때 장착된 안테나는 평소에는 납작하게 접혀 있다가 주변 온도가 달 표면 온도하고 딱 같아지면요, 정확하게, 예, 크게 펼쳐집니다. 그 온도를 기억하는 거죠. 그 온도가 아니라면은 평소에 잡혀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고요. 47번 노트에서 문제 좀 풀어보시죠. 끝.